지난 시간에 케플러의 제2법칙을 증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제1법칙과 제3법칙을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성의 궤도를 정확히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성의 궤도가 어떤 궤적을 그리고 어떤 이제 성질을 가지는지를 완전히 우리가 그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이 그 원 오버 R 포텐셜 라그랑지 이퀘이션 그를 가지고 그 행성의 이제 궤도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였죠. 그 거리에,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죠. 소점으로부터 거리가 이 포텐셜의 미분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항이 하나 있었어요. 제곱. 그리고 이 저기 또 하나가 이거를 1-1이라고 합시다. 또 하나가 이제 이 각운동량이 일정한 방정식이죠. 얘가 이제 컨스탄트인. 자, 두 개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이걸 1-2라고 합시다. 기술이 되는데 이제 이걸 풀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 중력의 경우에 중력이 이제 원 오버 R 스퀘어의 어트랙션,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포텐셜로 표현을 하면 V는 뭐 다시 말하지만 크기에만, 거리에만 의존을 하고, 이 거리에 대한 함수가 마이너스 R분의 GM. 근데 편의상 이거를 그냥 K라고 씁시다. K. 그래서 여기 뭐냐면 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수 두 개의 곱. 그러니까 뉴턴의 상수에다가 그 태양, 그 중심에 있는 그 별의 질량에 해당이 되겠죠. 뭐 우리가 태양계에만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태양의 질량이 될 텐데, 뭐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의 이제 질량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방정식을 얘를 다시 쓰면 이제 요거에 대한 미분이니까 결국은 사실 힘이죠. 힘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쓰면 이 세타 도트가 r제곱분의 l이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여기에 넣어가지고 구하면은 이제 여기 아래 4승분의 L 제곱이 나오니까 아래 3승이 나오는. 그래서 아래 3승분의 L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뭐 2-1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다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얘를 그 어떤 포텐셜이 그냥 중력 포텐셜만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어떤 이펙티브 포텐셜이 있어서 이 이펙티브 포텐셜 하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펙티브 포텐셜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은 이 중력 포텐셜에다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다가 어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가까이 안으로 태양 근처로 가면은 각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치 얘가 이제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값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뭐 학부 때도 아마 했겠지만 그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쓰고 좀 가운데로 아예 좀 늘리고 아, 잠시만 좀 늘리고 자 이쪽 축이 R이고요. 이쪽 축이 이제 V인데 V 또는 V 이펙티브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일단은 1 오버 R 포텐셜은 이런 모양이 되죠. 1 오버 R 마이너스니까 이게 중력 포텐셜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마이너스 R분의 K에 해당하는 그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R이 클 때는 이 항이 더 중요하죠. 이 항이 더 중요하다가 R이 작아지면은 이제 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이 플러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함수 모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원 오버 R 제곱이 중요해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V 이펙티브.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정성적으로 이 행성이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이제 세타 방향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 앵글 방향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레디얼 방향으로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어떤 미케니컬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면 이게 에너지가 0보다 큰 거잖아요.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는 그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사실은 그 단위 질량당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질량은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사실 빼도 되죠. 자, 이거는 이 바운드 돼 있지 않았죠. 이걸 이제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그 예를 들어 태양이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빠른 속도로 어떤 다른 그 비행체가 그 약간의 인력을 받아서 휘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퍼볼릭 오빗이 나오는데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여기에 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만약 에너지가 이 값이라면 이게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렇다면 사실은 얘가 키네틱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어,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에 물론 저기 향이죠. 아래 그 레디얼 방향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바운드 오빗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바운드 일단은 우리가 이 단순한 이펙티브 포텐셜의 모양으로부터도 얘가 행성이 이 바운드 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가 그래비테이셔널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그래비테이션 에너지가 아니라 미케니컬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이게 바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떤 궤도를 그릴 것이냐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해보면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변수 변환을 하나 하고 U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R하고 R을 R의 세타의 함수로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는데
이게 타원 궤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 놓읍시다. 그려 놓고 아이고 얘가 이제 그 어, 어떤 초점이 두 개 있겠죠. 초점이 두 개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걸 이제 태양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자 여기서부터 어, 어떤 임의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R이고요.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축으로부터 축은 사실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 값이 요 앵글이 세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행성이 이제 이 궤도를 따라갈 텐데 아직 사실은 이렇게 됐는지 모르죠. 지금 이미 지금 내가 타원을 그려버렸는데 미리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궤도를 그릴지 모르지만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궤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어떤 궤도를 그리든 상관없이 여기 R하고 세타의 관계를 구하면 이 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푸는 게 목적인데 약간의 트릭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냥 R을 쓰지 말고 원 오버 R, 그러니까 U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풀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 두 번 미분한 걸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R에 대한 시간 미분을 한번 하면 속도는 얘는 그냥 1 over U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U제곱분의 1이 나오고 다시 U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U 도트인데 U 도트를 미분을 바로 하지 말고 얘를 한 번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세타를 미분을 해도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세타 도트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R제곱 세타 도트가 앵귤러 모멘텀 단위 매스가 갖는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타 도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L을 R제곱으로 나눈 건데 L의 U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U제곱 L이니까 U제곱이 두 개가 캔슬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L D 세타 du 분의 d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걸 하면 되는데 그죠?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요 뒤에 거를 미분을 하는데 뒤에 거를 먼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시간에 대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시 이 관계를 쓰면 얘는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그래서 L제곱 U제곱 하고 세타에 대한 그 U의 두 번 2차 미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다시 쓰면 R 도트 대신에 요걸 쓰고요. 요게 이제 좌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r제곱분의 1은 그냥 u제곱이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서 요거는 u제곱이고 얘는 u의 3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뭐 저기 적당히 앞에 코에피션트를 이제 나눠주고 이걸로 나눠주면 우리가 다시 쓰면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단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d 세타 제곱분의 d 제곱 u 더하기 u 마이너스 l 제곱분의 k는 0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서 u는 여기서 나온 항이고 이 값은 여기서 나온 항이고요. 자, 근데 얘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하모닉 모션, 그러니까 뭐죠? 그 사인 코사인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u 마이너스 l 제곱분의 k가 코사인 또는 사인 그냥 임의에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게 바로 솔루션이 되고요. 그 두 번을 미분하면은 이게 정확히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뭐 다 풀렸죠, 이미. 자, 근데 자, 이걸 이제 다시 쓰면 그러니까 u는 l 제곱분의 k에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인데 그 세타 제로를 그냥 0으로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축만 돌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우리가 r분의 1이 밑에다 쓸까요? 1 오브 r이 l제곱분의 k하고 얘를 좀 더 이쁘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 이거를 우리가 다시 2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스몰 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은 요거를 비교해 보면 알겠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a를 에다가 l제곱을 곱해주고 나누기 k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게 바로 그 2차 곡선 2차 곡선의 함수가 되는데 그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 값이 요 방정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스몰 e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2가 1보다 작으면은 얘가 타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1인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패러볼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2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것이 뭐냐 얘가 하이퍼볼라 쌍곡선이 되죠.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사실 좀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더 좋을 텐데 자, 타원이 이게 왜 어떻게 타원이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타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뭐 약간의 리뷰를 해보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어떤 초점 두 개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 중에 하나는 태양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세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을 쭉 그리죠. 쭉 연결하고 장축을, 요 값이 세타.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타원의 성질은 알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이게 R'이라고 합시다. 그 R 더하기 R'이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장축의 반경인데, 요 값이 A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값을 A로 쓸 수도 있죠. 뭐냐면 이 값, 여기 가운데 정확히 시메트릭 포인트, 요 값이 A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 값은 우리가 B라고 하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바로 A에다가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파라볼릭, 아니 R 세타의 함수로 쓰면 R이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에 A의 1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를 좀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서 뭐 이것까지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형태가 완전히 같은 형태잖아요. 이건 물론 역수로 썼고 이건 다시 뒤집은 건데, 결국 우리가 케플러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그 케플러의 제1법칙을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물론 여기는 항상 이게 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타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한 경우고, 타원 아니면 이제 하이퍼볼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26,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2라고 표시한 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 얘는 우리가 짐작을 하면 이게 얼마나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또는 타원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하이퍼볼라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당연히 행성의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위 질량이 갖는 앵귤러 모멘텀과 에너지, 이것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에너지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얘는 바운드 오빗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태양계 밖으로 사라지겠죠. 행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기본적으로 행성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에너지를 E라고 표현을 합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실은 per mass예요. 행성의 질량. 모든 질량을 1로 놓은 거랑 동일해요. 자,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 아까 이펙티브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E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바로 요 두 점 터닝 포인트에서의 이거 R1, R2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이펙티브 포텐셜과 동일하죠. 이펙티브 포텐셜하고 같아지는 경우에 그 지점에서 얘가 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궤도상에서는 근일점과 R1이 근일점이고 R2가 원일점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방정식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방정식상에서는 세타가 이 그림을 보면은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세타 이퀄 0이죠. 이 그림을 약간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인 경우가 R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세타 이퀄 0이고 여기가 세타 이퀄 파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2는 이펙티브 포텐셜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처음에 요 값을 넣으면 되고요. 어디 갔지? 예, 요 값이었고 근데 이 중에서 세타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세타 이퀄 0 자, 그러면 이 R분의 1이 다른 게 아니라 1 플러스 2분의 A의 1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넣으면 아니다. 이걸 넣지 말고 이걸 넣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걸 넣지 말고 여기서 구한 거 똑같은 건데 이걸 넣죠. 여기 이걸 이용을 하면은 R분의 1이 L 제곱분의 K에 1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죠. 뭐 1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되긴 하지만 자, 이걸 넣으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L제곱분의 K제곱하고 1 플러스 2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일단 2분의 L제곱 놔두고 R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L제곱분의 K에 1 플러스 2에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 계산을 정리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L제곱분의 K제곱에 1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앞에는 1이고 더하기 2분 빼기 2분의 1하고 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L제곱분의 K제곱하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2분의 1 빼기 2분의 2라서 여기 2가 하나 분모에 들어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게 항상 에너지는 0보다 작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1 마이너스 2 제곱은 K 제곱분의 2L 제곱하고 2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뭐랑 비교를 하냐면 여기 아까 요 타원의 방정식과 바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A 1-2 스퀘어가 사실은 요걸 뒤집은 거랑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A 1-2 스퀘어가 요걸 뒤집은 거니까 어디 갔어요? 요걸 뒤집은 거죠. K분의 L제곱이 되죠.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a 값이 요 장축 반경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 2분의 k. 이게 뭐냐? 세미 메이저 액시스. 장축 반경은 그냥 k가 뭐였어요? k가 우리 다시 하려면 뉴턴 상수에다가 태양의 질량을 곱한 거였죠. 그리고 E는 행성이 갖는 에너지.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여기서 제3법칙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주기하고 이제 장축 반경의 관계에 관한 거였잖아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거를 보려면 이제 일단 제2법칙에서 면적을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이 면적을 수입하는 레이트가 2분의 1 삼각형, 아주 작은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첫 번째 강의에서 했고요. 얘는 각운동량과 이렇게 R제곱 세타 도트는 다른 게 아니라 각운동량에 대해서 단위 질량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 값은 그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면적하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시간을 나눠줘도 되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주기는 2a를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면적이 뭐예요? 타원의 면적이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타원의 면적이고, 이 타원의 면적이 이걸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타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A는 여기 그냥 여기 다시 씁시다. T는 2A 나누기 L인데 A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타원의 면적은 파이에다가 A에다가 B 이렇게 곱하면 되죠. 나누기 L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B는 뭐냐면은 작은 축 반경이니까 요거를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게 B가 다른 게 아니고 B는 A에서 요걸 뺀 거죠. 1-26 2제곱 이걸 쓴 거고,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2배 파이에 A 제곱의 루트 1-2제곱 나누기 L인데 1-2제곱 아까 구했죠? 뭘 쓰면 될 것이냐?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요걸 쓰면 되겠습니다. 요걸 쓰면 되겠어요. 요걸 써가지고 얘는 2파이 a 제곱하고 이거를 1-2제곱이 l 제곱을 k로 나누고 다시 a로 나누고 한 다음에 1/2 하고 다시 여기에 1/l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간단해지는데 l은 지워지고 여기 l 제곱하고 여기 l은 지워지고 a가 2 제곱이 있고 -2분의 1승이 있어서 이게 2파이에 a의 2분의 3승 나누기 스퀘어 루트 k. k는 뭐 상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됐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t 제곱이 4파이 제곱에 나누기 k에 a 3승 뭐죠? 됐죠. 이게 바로 주기의 제곱이고
이게 장축 반경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증명 끝. 그래서 케플러 법칙 세 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잠깐 뭐 하이퍼볼릭 오빗도 잠깐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